행동 유전학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유전학을 활용하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생물학자나 유전학자와는 다른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며 유전적 요인이 개인의 행동 차이를 형성하는 데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탐구합니다. 40년 전 유전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계에서 매우 위험한 주제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당시 심리학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편향을 보여주는 예로 오늘날 변화된 인식을 통해 과거의 사고방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DNA 기술의 발전은 행동과학 연구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DNA 배열칩을 사용하여 수십만 개의 DNA 변이를 동시에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행동의 유전적 기초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전체 연관 연구는 교육기관과 같은 사회적 변수까지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우리가 유전적 요인이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과학과 의료 분야에서의 쏟아진 투자와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2013년 연구에서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단 3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이 변이들은 교육기관의 50%의 유전 가능성에 비해 겨우 2%의 변이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유전적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25만 명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서 추가로 74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였고, 이는 교육기관의 약 5%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연구자들이 교육 성과 테스트와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폴리제닉 점수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바탕으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는 가족 내에서도 형제 간의 50%의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점수는 교육 성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학적 예측은 과거의 가족 위험 기반 예측보다 한층 발전된 것으로 개인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유전적 배경에 따라 GCSE 점수에서 1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과 행동과학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논의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면서도 이러한 유전적 정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은 단일 유전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는 농업 및 사회적 특성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특성의 유전은 단순한 멘델식 유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1918년 피셔는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특성의 경우에도 멘델의 법칙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여러 유전자가 결합하여 정상 분포를 형성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신호를 전달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자 유전학자들은 복잡한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DNA 변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발전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유전학의 두 세계가 서로 통합되는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유전적 변이의 중복 효과를 감지하기 위해 대규모 샘플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큰 효과를 가진 유전자가 없다며 결론지었는데 이는 연구의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의학적 및 정신적 장애에서 유전적 요인은 생각보다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고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현재 연구자들은 드문 변이에 대한 탐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가능해진 지금 연구자들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유전적 요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 요인이 높이와 같은 특정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위험을 개인적으로 평가해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유전적 위험을 이해함으로써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기 개입은 조현병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 예측을 통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읽기 장애 학생들을 위한 조기 언어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은 아동의 학습 능력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유전적 요인이 이러한 차이에 기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 입안자들은 이를 간과하고 성과가 저조할 경우 교사나 부모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전적 차이는 체중과 같은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읽기 장애와 같은 학습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습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모델과 같은 교육 접근법은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수리 및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발전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이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은 학습 능력과 행동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행동 영역에서 가장 유전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교육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서 유전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현실이 우려됩니다. 많은 교육 회의에서는 유전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뤄지며 이는 과학적 데이터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DNA 정보를 활용하여 GCSE 성적의 10%를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유전적 요인이 교육 성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